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심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강의하기 전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여기에 온 계기가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죠. 저희 엄마랑 저희 엄마 친구분이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친구셨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올해 44살이거든요. 44년 가득히 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꿉친구,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항상 늘 같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친구 어머님께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되게 어릴 때부터 약간 진짜 그 꼬마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7살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좀 전에 여기 계신 목사님이신 그게 신재철 목사님이 저의 정말 태어날 때부터 친구인 저한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진짜 소꿉친구예요. 그래서 어쩌다 저는 개그맨이 되고 어쩌다 저 친구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차린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와봐가지고 가야지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오게 됐는데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자리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이제 남편과 같이 올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르신들이 근데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은데 괜찮으시죠?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용히 하고 앉아 계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 안에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사실 어떤 분들이 오실지 저도 궁금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야, 김원효가 뭐 어떻게 생겼을까? 예. 또 뭐라고요? 예.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돌아 이렇게 왔습니다. 예.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뭐 제가 궁금할 거고, 저 또한 이제 사실 어떤 정보가 없었어요. 뭐 과연 어떤 분들이 또 남자가 많을지 여자가 많을지, 아니면 또 학생들이 많을지, 또 학생들도 뭐 청소년들이 많을지, 아니면 또 대학생들도 있을지, 아니면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올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분들이 와 계셔서 저는 뭐 나름대로 기분이 좋고,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뭐 이렇게 막 주입식 교육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든 뭐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뭐 행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뭐 이렇게 조금 뭐 팁을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고요. 일단 나는 여기서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나 아무나. 네, 어디서 오셨어요? 김해요. 와. 예, 저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김해 하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는데 이게 예? 아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예. 그럼 다음에 내가 밀양 가면 되는데. 예. 예.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네. 아, 진짜요. 예. 같이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아니 이렇게 또 멀리서까지 찾아와 주시니까 약간 뭔가 또 책임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저 김원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짧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부산 용호동이라고요. 예, 태어난 건 이제 서면 옆에 부전동에서 태어났고, 용호동이라는 곳에서 거의 뭐 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용호동 하면은 되게 막 좋은 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살 때는 정말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못 살았던 동네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환자촌이라고, 그 이제 옛날 말로 뭐 문둥이병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알고 살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만 이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문디촌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 우리 동네가 진짜 안 좋은 동네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참 정겨운 동네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예, 세월이 흘러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자라면서 정말 단 1도 그냥 개그맨 아니면 개그맨이 아니라 그냥 연예인이 될 거라고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조상님도 저도 아무도 모르겠어요. 뭐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도 내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연예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단 1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냥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만화 가게를 한 20년간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냥 뭐 거기 만화방 안에 또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 뜨면 책이 있고 막 근데 책을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 책이 너무 싫었어요. 예. 집에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공부하고 또 성적이 좀 나오면 또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또 친구들하고 놀고 또 뭐 시험 칠 때 되면 또 그냥 또 바짝 공부하고 공부를 또 못한 건 아닙니다. 예. 막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남들 뭐 부모님이든 누구한테 뭐 욕 안 먹을 정도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대학교도 예, 지금 이제 동명대학이라고 뭉쳐졌지만 예전에 저 때는 이제 동명정보대학이라고 예, 그것도 이제 뭘 성적은 수능 시험은 정말 300점 넘게 400점 만점에 넘게 뭐 잘 나왔는데 뭐 서울이든 어디 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귀찮았어요. 그 집 부모님 그냥 집 근처 가래. 예. 그래서 그 집 근처에 뭐 차 타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예. 컴퓨터 공학과로. 컴퓨터 1도 못 하는데. 예. 나 컴퓨터 1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저 타자 한 10타 칩니다, 이거. 예. 아무것도 못 해요. 예. 너무 싫었어요. 대학교 가자마자 이런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 연극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연극 동아리를.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20살 될 때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진짜. 대학교 가면 난 1번이 일단 여자친구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딜 가면 이쁜 여자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연극 동아리 가면은 그래도 연기를 좀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연극 동아리를 가면은 괜찮겠다. 뭐 보통 동아리 활동 들어갈 때 이 동아리는 뭐 해요? 뭐 연극 동아리는 어떤 연극 만들어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 동아리 가면 이거 어떤 거 디자인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는 연극 동아리 들어가서 여기 혹시 여자 많나요? 많대. 그럼 들어갔는데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게 정말 이쁜 연기를 꿈꾸는 이쁜 여학생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연극만 사랑하는 애들 다 모아놨다. 진짜 미치겠더라고. 근데 오히려 반면에 또 여자의 눈독 들이지 않고 연극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 연극을. 예. 그러면서 희한하게 또 들어가자마자 이게 학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연극 동아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2년 차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까 연극 동아리 회장을 뽑잖아요. 근데 아무도 선배들이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회장 선거 일단 자기 본인들이 회장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럼 회장이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혹시 그 신입생도 회장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배들이 네가 할래? 네가 그래서 얼떨결에 1학년인데 그냥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연극에 참여를 하다가 엑스트라 알바도 좀 나가보고 하다가 희한하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연기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막 서울을 먼저 올라가고 뭐 모델 활동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막 이게 가슴이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서울을 올라가려고 이제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 꿈은 그 전에는 뭐 정말 뭐 경찰관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뭐 하여튼 그런 쪽이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20살 때부터 연기에 이제 갑자기 뭔가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고, 근데 제가 외동아들이라 제가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은 딸랑 우리 부모님 두 분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가지? 진짜 한 달 동안 막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간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할 텐데, 어떡하지? 이 미치겠네.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한 달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날짜가 점점 막 시간만 흘러가니까 결심을 먹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밤에 약간의 술을 마시고 약간 치기를 빌려서 어머님, 저 아버지 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서울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가. 언제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그러길래 아니 난 너무 막 반대할 거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갈라면 빨리 가 이러길래 생각보다 너무 일찍 빈털터리로 서울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간다고 하고 좀 뭐 욕을 들어 먹어도 제가 돈 좀 아르바이트해서 모아가지고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가라고 하니까 거지처럼 서울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정말 또 아르바이트 막 피자 배달도 하고 뭐 서빙도 하고 뭐 전단지도 돌리고 부산에서도 이제 뭐 또 웨이터도 하고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조금 모아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정말 이제 올라가서 신세계였어요. 서울은 다르구나. 진짜 요즘은 그래도 서울과 부산의 그런 갭이 많이 좁혀졌는데 예전에는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와 다르구나. 이 대학로라는 데 가니까 막 정말 내 호주머니에 뭐 몇만 원, 만 원, 2만 원만 있어도 야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을 막 입맛대로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그래서 저는 서울 올라가서 차도 안 탔습니다. 막 걸어 다녔어요. 몇십 킬로를. 왜? 너무 그냥 다 신기하니까. 걸어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 어디 여행 가면 여행지 걸어 다니듯이.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이제 상경에서 막 지내다가 내가 너무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까 서울을 올라온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왜 올라왔는지. 저 일을 한 번 하면은 좀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그 미스터 피자 이제 배달을 하러 갔는데 배달하러 갔더니 이 배달도 잘하는데 사장님이 일 열심히 하니까 야 너 빵 한 번 만들어 볼래? 미스터 피자 하면 그 도우쇼 같은 거 피자 던지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되게 멋있어 보여. 그래서 예 한번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또 내가 잘해 이걸 또 배우다 보니까 막 잘 던지고 또 희한하게 참 사람이 웃긴 게요. 이 유리 안에 있잖아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좀 더 높이 던진다? 이게 너무 웃겨.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자도 잘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 피자 가게 사장님이 야, 너 진짜 너 정도 하면은 열심히 해가 너 점장 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미스터 피자 내처럼 차려 이런 거요. 근데 내가 그때 그냥 미스터 피자 차리려고 서울 올라온 게 아닌데, 맞잖아요. 아무리 가게 잘 되고 한다 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서울 올라온 게 아닌데, 부산에 있어도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피자를 이제 관두게 됩니다. 내가 본연에 하려고 하는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연기 학원도 다녀보고, 연기 학원 갔더니 사실 돈은 비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별로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연기 한번 해봐. 그래.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또 연습하고 와.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6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너무 비싸요. 하니까 선생님이 야 원래 다 이래. 나 안 다닐래요. 별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으면서 돈 더럽게 많이 받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너는 내 사정을 알고 너는 그냥 공짜로 와 이러길래 그래 이제 선생님하고 친해져서 이제 가끔씩 공짜로 이제 배우러 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학교를 한번 다시 가봐라 해서 이제 있던 학교는 정리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라는 곳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영화 배우, 예를 들어 그냥 김수로 형처럼 좀 캐릭터가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서울 올라가게 됐는데 갔더니 교수님이 그 이제
개그 프로그램 예전에 이제 유머 1번지 예, 요런 것들을 만드신 이제 PD님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학생들한테 다 개그 오디션을 봐라 이렇게 예,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그를 배운 적도 없고 사실 어렸을 때는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그 프로그램을 막 보고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다 개그를 하라니까 이게 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개그 오디션을 봤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처음에 떨어졌는데 나보다 별로 안 웃긴 그 동생이 붙어가지고 자존심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한 번만 더 하고 나 만약에 붙으면 사실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예. 하고 한 번만 더 하자 해서 이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번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콘테스트 개그 이제 오디션의 콘테스트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떨결에 1등을 한 3번 하고 이제 바로 그냥 저는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게 좋긴 하지만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걸로 이렇게 손쉽게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날 아침에 지하철 앞에 있는 신문 보면 압니다. 네, 뭐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신문에 내 얼굴이 나와 있냐 없냐가 이제 인기가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데 정말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내 얼굴이 나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야, 그래서 기분도 좀 색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무서웠어요. 나는 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꿈꿔왔던 것도 아니고 사실 얼떨결에 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내공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앞날이 좀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했던 앞날처럼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신인인데 할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은 일단 벌기 위해서 저 서울에 가면 신림동이라고 있어요. 신림동 순대타운이거든요. 그 순대타운 앞에서 또 뭐 전단지도 돌리고 순대타운에서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이 밖에서 막 전단지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개그맨 선배가 지나가다가 전화가 옵니다. 뭐 하냐? 저는 예. 저 지금 아이디어 회의 중인데 예. 밖에 잠깐 바람 쐬고 있습니다. 회의 중인데 왜 밖에 있냐?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바람을 되게 오래 쐬네. 뭔가 느낌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선배가 직접적으로 막 야, 너 그럴 정신에 개그를 다시 해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이제 그래 열심히 해 하고 끊었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또 급급하고 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온 목적이 이게 아닌데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개그를 열심히 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짠 개그로 신인상을 받고 근데 또 신인상 받았는데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개그를 하다가 감독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코너를 짜게 되는데 코너가 없어서 저는 이제 KBS 드라마 바람의 나라라고 사극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드라마 그럼 이제 KBS 거니까 내가 개그가 잠시 지금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좀 못 짜더라도 드라마 하면서 또 아이디어 짜서 또 개그 콘서트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 방송국 안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김원효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발판 삼으려고 개그맨이 됐다.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개그 콘서트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안 받아줍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시 개그 스타라는 아마추어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됐다가 아마추어 프로그램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해서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아마추어 프로그램에서 정말 스쳐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역할,
그 뒤에는 스쳐 지나가지 않고 서 있다가 한마디 하는 역할, 그 뒤에는 서 있는데 한마디가 아니라 한 3마디 할 수 있는 역할, 그 뒤에는 좀 더 큰 역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역할까지 저 차근차근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뭐 우수상도 타고 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심진아 씨를 만나면서 희한하게 또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예. 예. 박수 쳤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긴 세월을 조금 짧게 축약을 시킨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뭐 지금 제가 뭐 잘 안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제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만 된 것도 아니고 뭐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잘 살아왔겠구나 싶은데 나름대로 정말 우여곡절이 일단 많았다라는 거 간략하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저도 아직 목표가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복하게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아무나 우리 어린 친구들 뭐 아무나 뭐가 필요할까요? 돈. 오케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그렇습니다. 또 목표 뭐 세분화하면 할 게 많은데 사실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돈, 건강, 뭐 목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예. 돈 있으면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하니까요. 예. 근데 건강도 뭐 사실 건강은 자기가 그래도 노력하면은 잘 지켜 나갈 수 있지만 때로는 또 사람이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운이 좀 따라줘야 건강이 더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가 꿈이라는 것도 목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잘 벌면서 그냥 윤택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또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게 간단한 건데도 어려운 게 일단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이 얘기했던 단어 뭐 말들은 많이 알죠. 예. 근데 내 자신을 잘 아는 줄 아는데 사람들 잘 모릅니다. 네. 흔히 얘기해서 뭐 내 혈액형 뭐 이런 것만 요즘은 MBTI 이런 거 말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성향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난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날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예. 나는 되게 그냥 활발한 사람인 줄 넌 어떤 성격이야? 저 되게 활발해요. 예. 씩씩하고. 근데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은 되게 나한테 물어보면서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듯이 근데 우리 적이 아니라 나인데 나부터 알아야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네. 좀 흔한 예를 들자면 우리 개그맨 중에 저희가 이제 KBS 22기입니다. 예. 뭐 참 운 좋게도 우리 동기들이 좀 잘된 친구들이 많아요. 예. 뭐 여러분들 아시는 장도연 씨, 뭐 그리고 김준현 씨, 박성강, 박영진, 김원효, 허경환, 네. 그리고 뭐 또 최효종, 양상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다 거의 다 이름을 알린 친구들인데 진짜 한 명 우리 그 반장이
그 형 한 명이 전국에서 마임 대회 1등하고 서울에서 있는 서울 예고 안양 예고 출신에다가 정말 뭐 학교 다닐 때 이름을 알린 그런 사람인데도 같은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제일 늦게 떴어요. 예. 왜 그러냐 우리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잘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걸 잘 모릅니다. 이 형은 마임 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인데 와서 딴 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 잘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자꾸 막 춤추고 뭐 몸으로 웃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형은 몸으로 잘 웃기는 사람인데 말로 웃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잘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매번 형 이거 말고 저걸 하라니까 이렇게 짜라고 이런 걸 짰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고 싶은 형의 모습은 이런 건데 왜 자꾸 형은 딴 거 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형이 이제 자기가 몸을 쓰면서 하는 개그를 딱 만들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빠 끝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 형이 이거 하나로 막 CF도 막 많이 찍고 예. 우리 동기들 중에 정말 한 몇 년 수년 만에 이제 이 형까지 스타가 됐습니다. 예. 그 뒤로는 이제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이 잘하는 걸 있는데 정말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든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 예, 버릴 것도 버리고 하니까. 예. 어쨌든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성공하는데 50% 이상은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예. 어항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 떠 있는 금붕어처럼 예. 금붕어 그 물 안에 있는 금붕어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금붕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이런 사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은 생각은 자유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안 살아봤고 궁금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조금 잘 된 케이스인데 제 개그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개그는 남들이 짜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가 짰습니다. 예. 뭐 능력이 출중하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개그를 배운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세상일까?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개그가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혹시 아시나요? 소방관 했던 거 아시나요? 예. 그것도 혼자 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개그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로에서 개그를 배운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혼자 개그 하라고 간 건데 할 게 없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방서에 장난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소방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하죠. 예. 나는 거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소방서에 장난 전화가 오면 소방관도 장난치면 안 될까? 예. 그게 뭐 실제는 안 되죠. 실제는. 근데 개그니까 상상이니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착. 예, 소방서인데요. 예?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다고요? 예, 일어나요. 예. 맞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넘어졌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는데. 예. 근데 진짜 오디션 보러 갔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난 속으로 웃으면 좋잖아요. 난 속으로 왜 웃지? 진짜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 했죠. 근데 이제 대본이었고 난 막 다음 걸 또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실제로 오디션 볼 때는
예예 이거를 한 10번 넘게 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올 대로 예예 하면서 딴 걸 생각해야 되니까 다음 거를 예예 예예 하는데 또 이렇게 웃더라고. 나 혹시 왜 웃는 거야? 예예만 하는데. 그럼 이제 하도 또 이제 뭐 생각이 났어 그냥. 예예 예 예? 아 건물이 무너졌다고요? 아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도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죄송한데 예, 구멍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맞잖아요.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던데 우리 어떻게 들어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를 이 생각을 안 해봤다가 이 생각을 했더니 이야 뭐 희한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제 개그는 알고 보면 단순해요. 마술처럼. 마술이 정말 사라지는 게 신기하고 하지만 어디다 감춰 넣겠죠. 예.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유명한 마술사 최윤호가하고 막 해도 막 여기서 오른손 막 비둘기 나오고 막 없어지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와우 원더풀 판타스틱 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보 내가 오른손 볼 테니까 자기 왼손 봐. 예 이럽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 개그는 되게 단순해요. 예. 그 뒤에 제가 이제 뭐 좀 전화 받는 개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제일 유명한 거 안 돼 이것도 예. 그냥 제가 뭐 영화 보다가 예. 보통 우리가 뭐 터널이 난 영화를 보든 뭐 예전에 이제 뭐 전쟁 영화를 보든 그러면 막사를 급하게 차리고 위에 간부들이든 장군들이 막 비상대책을 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한번 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번 짜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소방관 했던 것처럼 이것도 긴박한 상황. 그때 이제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같이 회의하던 형이 나한테 야 뭐냐 큰일 났어. 지금 63 빌딩 옥상에 지금 누가 한 명이 갇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 10분밖에 없다는데 빨리 구출하러 가자. 내가 형 안 돼. 생각을 해봐. 지금 얼마 남았다고? 지금 10분밖에 없다고. 10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 지가 내려오는 게 빠르겠어. 내려오라 그래.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 갑시다 어떻게 해서 가는 게 정석인 거죠. 근데 정석이 아닌 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근데 안 돼 이걸로 정말 많은 인기를 이제 얻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근데 다 좋은데 연기도 좋고 다 좋은데 너 왜 유행어를 그 안 돼라고 좀 부정적으로 짰냐? 이 개그맨들이 보통 유행어로 이제 CF를 많이 찍습니다. 예. 그래서 유행어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너 왜 그 안 돼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를 만들었냐? 근데 저 안 돼로 CF 한 30개를 찍었습니다. 네. 네. 자, 요것도 보면요. 안 돼는 부정적인 단어 맞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단어 앞에 또 다른 부정이 있으면 이게 긍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SK텔레콤이에요. 앞으로 전화기는 SK텔레콤 안 쓰면 안 돼. 예. 뭐 삼성전자를 가요. 예. 예. 휴대폰은 삼성 아니면 안 돼. 예. 순창 고추장 아니면 안 돼. 예. S오일 아니면 안 돼. 예. 앞에 아니면만 붙이면 긍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관공서든 뭐 예. 온갖 광고에 다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그냥 안 돼만 알면은 되게 부정적인 건데, 예. 요거를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접근하니까 안 돼와 안 돼와 하니까 긍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예. 뭐 많이 지쳐 있고 코로나라는 이런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닥쳐오지만 늘 이렇게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한 번쯤은 뭐 이제 조금 다른 세상을 생각은 자유니까요. 꿈꿔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이게 실행을 옮기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해보고 이게 재밌으면 또 이게 삶의 윤활유가 됩니다. 네.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저는 정말 세상에 작은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말로만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도 많을 겁니다. 정말 바늘 구멍이 정말 나중에 점점 커지듯이 조그마한 변화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연극 동아리 들어갔던 그 조그마한 변화처럼. 근데 사람들은 이 변하는 거를 좀 두려워해요. 무섭기도 하고.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변하면은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야, 너 변했네. 근데 변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나쁘게 변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계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휴대폰의 기능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왜 나만 안 변하려고 할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변화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건데 사람들은 변화하려는 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해야 됩니다. 발명도 그래요. 발명도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란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발명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발명가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내 스스로가 다 발명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두려워서. 이쑤시개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이쑤시다 만들었어요. 네. 아니 이쑤시다가 잠깐만 이게 입에 뭐가 꼈는데 뭘 빼야 되겠는데. 근데 누가 그랬겠죠? 그 잡아 빼지 말고 뭘 쑤셔서 빼봐. 그러네. 쑤셔서 빼야 되겠네. 그래서 뭐 쑤실 걸 찾겠죠. 찾다가 그렇게 큰 걸로 쑤시면 이가 다치잖아. 좀 작은 걸로 쑤셔봐. 그래, 작은 걸로 깎아보자. 하다가 이쑤시개가 나왔겠죠. 여러분 녹말 이쑤시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어떤 할머니가 냉면인가 집에서 뭐 면 가지고 뭐 하는데 할아버지가 여보 뭐해? 아유 당신 앉아 계시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고 뭐 하는데? 아이고 뭐야? 네. 아우 그 나중에 음식 되면 먹지. 그걸 지금 처먹고 있어. 아이씨. 할머니가 냉면 그 면 뻣뻣한 그걸로 뭘 만드는데 그걸 부러뜨려 가지고 먹고 있으시고 하다가 할아버지가 야 이거 이도 쑤시다가 이거 먹을 수 있네 해서 나온 게 녹말 이쑤시개입니다. 진짜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개발한 거예요.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나왔었어요. 사람은 이게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크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하고 걱정을 해서 안 하는 건데 해도 됩니다. 나쁜 짓만 아니면은 다 해도 됩니다. 상상은 물론 더 해도 되고요. 실천을 하나하나씩 해가면은 이제 내가 꿈꿔왔던 거, 상상해왔던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하나씩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저도 한 것 중에 다 잘 된 게 아닙니다. 근데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음반도 내는 겁니다. SG 원협이라고. 아니 근데 그 전에 마흔파이브 했었죠. 다비처 했었죠. 이번에 SG 원협이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저도 발전하고 이제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뭐라 해요. 야 원협 뭘 이런 걸 만드냐. 그러다가 또 다비처 만들어가지고 또 댄스 그룹에 막 춤추고 그러니까 춤을 왜 추냐 하다가 SG 원협이 만들어서 근데 이게 또 아는 동생들 가수 동생들하고 하니까 좀 라이브도 좀 되고 노래가 괜찮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욕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있어요. 좋으면 야 노래 좋더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룹은 좀 희한하게 별 기대 안 했다가 좋은지 매번 사람들이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아니 너무 의외인데? 좋으면 좋지 뭐 생각 안 했는데 좋다. 예.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다가 그 포장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개그맨, 옆에는 연인, 저기는 직장, 그리고 여기는 혼자 와가지고 그 포장마차 할머니랑 막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고. 근데 이 모습이 너무 그냥 정겹고 하나의 그냥 조그만한 마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요걸 그대로 들고 그냥 어디 연극 대학로에 갖다 놓으면 재밌겠다 해서 또 만들어 봅니다. 예, 포장마차 연극을 대박 포차로 대박 나라고 내가 대박 포차라고 만들어서 연극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하니까 조금씩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또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은 모릅니다. 대신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적어야 되겠죠.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내가 뭘 잘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나를 잘 알고 그 뒤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쭉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반대로 다른 세상도 한번 꿈꿔보면서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변화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실천을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성공에 좀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뭐 어쩔 수 없는 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도 욕심이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아무리 착하게 키워도 그 간식 하나로 개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개 운동장에 가면은 개 공이나 뭐 간식 이런 거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개도 그냥 옆에 개랑 간식 하나로 싸우기 때문에 이 개도 욕심이 있고 사람은 더 욕심이 많겠죠. 그런데 그래서 다들 뭔가 혼자 하려고 해요. 아이디어 내가 이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막 신납니다. 근데요 혼자 해서 잘 될 수 있어요. 요즘 뭐 특히 1인 미디어 해서 유튜브든 뭐든 뭐 혼자 근데 말이 1인 미디어지 혼자 안 합니다. 혼자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강연 가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분들 중에 혼자 잘 되는 분도 많은데요. 여기 그 우리 학교 앞에 그 명랑 핫도그 아줌마 그 혼자 살고 혼자 하는데 대박 났어요. 단순히 보면 혼자 가게에 있으니까 혼자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든 건요 사실 다 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잘 됩니다. 근데 같이 하면 이 정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해서 이 정도 된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예.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혼자 해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아주머니가 예를 들어 뭐 핫도그 집을 생각한다면 이 아주머니가 혼자 나무젓가락 떼오고 혼자 소세지 만들어 오고 튀김가루 만들어 오고 해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물건을 납품을 해주고 또 납품을 해주더라도 또 좋은 사람을 또 잘 만나면은 100원으로 납품받던 게 90원으로 납품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조금씩의 협업들이 다 뭉쳐져야 대박이 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혼자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뭔가를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오히려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은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점점 그래서 우리는 늘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혼자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발전도 안 되고 외롭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자,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 옆에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협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짧게나마 한 5분 뒤에 마이크를 넘겨 드릴게요. 그 우리 특히 어린 친구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학교 다닐 근데 우리 뭐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특히 대한민국은 좀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배워왔던 것도 그렇지만은 주입식이고 뭔가 학습이 그렇게 자율화돼 있진 않아요. 되게 웃긴 게 우리 애가 창의력이 커졌으면 좋겠다. 정말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창의력을 키우려고 창의력 학원을 갑니다. 예. 창의력 학원에서 창의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 창의력이라는 그 공간 안에 그냥 과둬놓는 겁니다. 예. 창의력을 키우려면 풀어놔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 어떤 거라도 상상을 해요. 근데 창의력 학원에 가서 창의력을 키우는 거는 그냥 그 어느 정도 한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초등학교를 가고 왜 중학교를 가고 왜 고등학교를 가고 근데 이 초중고를 나오면서 비슷비슷한 걸 다 배우고 근데 수능에도 안 나오는 이거 뭐 음악하고 이런 거 미술 이런 거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 전공인데 왜 자꾸 뭐 교양을 배우라고 하고 그리고 뭐 왜 이렇게 뭐 했던 거 또 하는 느낌이고 이것도 새로운 거 해야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알고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라는 곳은 배우는 곳이긴 많긴 한데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라는 거는 내가 이 학교라는 걸 살아가면서 뭘 하고 싶은 걸 찾는 과정입니다. 찾는 거. 예.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서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체육도 해보고 수학도 해보고 과학도 해보고 뭐 하다가 너 과학이 재밌네. 근데 중학교 때 과학 재미없어. 외국어가 재밌는 것 같아. 외국어 또 합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가 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 저처럼 동아리 때 연기가 재밌네. 이렇게 되듯이 그런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내가 뭘 좋아할까 이거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다가서야지 학생들도 공부하기든 아니면 공부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을 할 때도 좀 더 즐겁게 다가설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다가서야지 우리 애가 조금 다른 과목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뭐 너그럽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찾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뭐 참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이렇게 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촉박하긴 한데요. 어쨌든 별 건 없습니다. 예.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변화라도 오늘 저를 만난 이후로 조그만 변화라도 생겼다고 하면은 앞으로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주위에 있는 좋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나도 모르게 크게 성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청소년 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냥 인생에 딱 한 가지 제가 느낀 저도 팁이라면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오직 하나만 생각했는데 저는 이미지가 어때요? 예쁜 거 말고 알아. 예쁜 거 말고 제가 좀 이렇게 밝아 보이죠. 그리고 좀 약간 뭔가 행복해도 보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사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김원효 씨와 제가 지금 결혼이 12년 차입니다. 저희가 되게 사이가 좋아요. 진짜
거의 드라마 영화나 볼 수 있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미 저보다 더 오래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부가 사는데 싸우지 않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뽀뽀하고 매일 뽀뽀하고 진짜 사랑을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지 방법은 딱 하나였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요.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그리고 항상 상상했어요. 알고 보면 나는 우리 이모 딸일 거야.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인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고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웃고 많이 웃었고 되게 사람들이 보면 경상북도 한국 3대 오지 아직도 롯데리아가 없는 청송이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애가 좀 약간 뽀얗고 근데 저 손 만져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저희 아빠가 노가다 사장이셨는데 아빠 일요일만 되면 아빠 따라다니면서 벽돌을 날랐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리고 전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살도 있어요. 그 예민한 시기 중학교 이럴 때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은데 우리 집은 돈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돈이 없지? 근데 또 애가 해맑아서 정말 제 발바닥을 보시면 굳은 살이 한 1cm예요. 저는 항상 강에 가서 뛰어놀았어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결혼하고 40살이 가까워지면서 느낀 게 내가 왜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봤더니 그건 딱 하나더라고요. 나를 인정하는 거, 내 현실을 인정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저는 정말 내가 어쩌면 이렇게도 악착같이 사는데 제가 32살에 1월에 월세 35만 원을 밀려 있어서 그 주인집 아저씨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돈 내라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아저씨 잘 때까지 TV도 못 켜요. 불도 못 켜고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 그 32살이면요 이미 제가 데뷔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시기예요. 연예인이 되고도 지하철비가 없어서 밑으로 기어다닌 적도 많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죠. 하지만 죽는 것도 안 쉬워요. 몇 번을 다리 위에 올라가 봐도 그 뛰어내리는 것도 되게 무섭습니다. 또 제가 A형,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소심한 A형인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나를 봅니다. 나는 연예인이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 35만 원을 못 내는 내 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현실 안에서 내가 얼만큼 뭘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또 심지어 아빠가 15년을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27살, 8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랑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너무 슬펐지만 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일찍 죽었지? 돈도 없는데. 근데 아빠가 15년 아픈 것도 너무 원망스러웠고 진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남들은 저는 연극영화과를 갔는데 남들은 이렇게 뭐 재즈 댄스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거 배울 때 나는 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 저는 대학교 때 모텔 알바까지 했어요. 왜냐면 돈을 제일 많이 줘요. 거기서 숙식도 제공해주고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또 학교는 너무 다니고 싶어서 잠을 잔 기억이 없어요. 조교하면서 4년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녔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 저는 김원효 씨랑 다르게 7살 이전부터 꿈이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배우를 위해서 청송에서 15시간 왕복으로 서울로 학원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도 딱 차비만 갖고 가서 딴 애들 그게 심지어 또 압구정 무려 압구정에 있는 연기학원이었는데 서울에 처음 가봐서 너무 좋았는데 딴 애들 다 밥 사 먹을 때 저는 맨날 굶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매트, 학원에 매트 깔고 자고, 돈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렇게 해서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또 기차 타고. 근데 너무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지금 내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이모가. 우리 이모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거실에 계단이 있는 집이었어요. 우리 이모는, 친이모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모 집 가서 돌아올 때 맨날 울었어요. 거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못 배우고, 저희 아빠는 초졸이에요. 저희 엄마는 중졸입니다. 그런 집에서 무지한 부모 밑에서 컸지만 그 부모들이 나에게 준 게 너무 많습니다. 밝게 클 수 있게 사랑을 줬고, 없지만 쪼개서 나눠 먹는 걸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보다는 그 안에서 애가 밝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자. 일요일 날이면 나가서 아빠 벽돌 날라주고, 아빠 컵라면 빵 참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걸, 저는 개그맨 딱 합격하고 우차사 딱 첫 출연했을 때 세상을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의 시대다, 난리 났다.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저는 4년 동안 주인공만 해가지고 서울 가면 바로 데뷔할 줄 알았는데, 제가 왜 개그맨이 됐냐면 배우들이 올라갔더니 키도 크고 예쁜데 날씬한데 연기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제 파악을 바로 했죠. 난 저기 전지현이 될 수 없구나. 개그맨이 돼야겠다. 개그의 기획자도 모르지만 그냥 갖다 꼬라 박았어요. 그냥 현실을 보고 내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최선을 고른 거예요. 배우를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연기잖아. 그것도 그 안에서 고른 게 이제 개그였는데, 그렇게 해서 개그맨이 됐는데도, 서울 왔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도 저는 개그맨 되고도 고시원에서 살고, 그리고 개그 될 때는 그 갈가리홀에서 해보려고 1년 동안 매표소 하고, 그리고 밤 새벽 4시까지 호프집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공부하고, 그 개그 공부하고. 근데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밝아요. 없이 컸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저 진짜 공부 꼴찌했어요. 400점 만점에 140점 맞고 그랬어요. 김원효 씨는 모의고사 치면은 300점이 넘었대요. 진짜 저는 저 세상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저는 지질이 공부도 못했는데 반장은 다 했습니다. 정말 수업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칠판을 보는데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졸지 않아요. 정신은 똑바로 차린 거예요. 누가 보면 세상 모범생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메이커 옷이 있고, 제가 오늘 신은 신발이 샤넬입니다. 여러분, 제가 샤넬을 신었어요. 옛날에 저는 30살 전에는 5만 원짜리 가방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지죠. 근데 지금 제가 행복한 건 물론 돈이 있으니까 좋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항상 모임 나가면 계산해요. 눈으로. 오늘 얼마 나오면 내가 여기서 얼마를 내야 되지? 그러면 일찍 들어갑니다, 집에.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내가 쉐어할 수 있어요. 나눠서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나한테. 지금 대충 때려가지고, 그러면 오늘 10,000원을 내야 되면 내가 10,000원밖에 없으면 여기서 더 먹으면 내가 더 내야 되잖아. 그러면 맞다, 나 뭐 잊어먹었는데 하고 집에 가요. 그 정도인 제가 샤넬을 신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그걸 부정하면 없던 돈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겨요. 없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김원효 씨 마음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겁나 짜증날 때 많죠. 그렇지만 어차피 저 인간이랑 나는 평생 살아야 돼.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은 행동을 할 때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참고, 그 싫은 행동을 안 했을 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말을 거꾸로 벗어놨는데 그거 맨날 좀 치워 이렇게 안 하고 그거 어쩌다 한번 딱 치웠을 때 여보 양말을 치워줬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걸로 제 인생이 이렇게 살면요 완전 바뀝니다. 옛날에 두 형제 얘기 있죠. 밭을 가는데 인제 하나 했네. 벌써 하나를 했어. 이걸로 인생이 갈립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간증도 아닌데 아무튼 진짜 100% 팩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전 지금도 매일매일 수련하듯이 이렇게 해요. 사실 어제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오기 위해서 아침에 집에서 7시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피곤하지만 지금 너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고 제가 살아온 걸 조금 쪼개서 진짜 비법이니까 요 안에서 꼭 내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해서 하하하하 소리 내서 한 번씩 웃으면서 사는 거는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학생들아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엄마 아빠 이해가 너무 안 갈 때가 많잖아. 정말 부모님들도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 때 제가 첫사랑을 만났을 때 아빠 몰래 현관문을 요만큼씩 열어두시고 주무셨어요. 대신 12시까지는 꼭 들어와. 그래서 한 9시쯤 몰래 나가서 실컷 놀다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엄마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술도 마셨어요. 엄마한테 허락받고. 엄마 친구들이 맥주라는 걸 먹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 했더니 엄마가 마셔! 먹고 싶으면 마셔! 이렇게 하고 대신 오늘은 한 잔. 그럼 한 잔을 먹어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 살았을 때 정말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지만 나를 내 시선으로 봐주시면서 그래서 지나온 나를 보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크고 했지만 받은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뭐가 최선인지를 좀 생각하고 아까 김원효 씨가 말했듯이 부정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약간 꺾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꼭 가지시면은 삶이 진짜 행복해집니다. 아멘.